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장 마감한 3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60만 원 선상을 계속 유지를 좀 해주면서 앞자리가 쉽게 뺏기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셀 기업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르지는 않더라도 다른 종목들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셀 중에서는 어찌됐건 가장 강한 시세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여러분들께 SDI 중심으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결국에 지금 우리는 전기차 배터리를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배터리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과 매출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에 또 돌고 돌아서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따지고 들어갈 때는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을 기준을 잡는다. 그래서 물론 캐파를 중심으로 해서 프리미엄을 똑같이 먹여서 앞으로 미래 실적을 갖다 반영을 시켜서 얘네들의 적정 시총은 이만큼이다라고 먼 훗날과 뭐 24년, 25년까지 기준을 따지고 들어가서 밸류를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단기간 내에 업황이 굉장히 조금 뭐라 할까요? 좀 스토리상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는 프레임이 좀 씌워졌었잖아요. 왜냐면 지나친 원가 상승, 그 다음에 반도체 여전히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완성차, 전기차 중심으로 완성차가 생산이 좀 부진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배터리 셀 기업들에게도 우려가 좀 확산이 됐었던 부분인데,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지금 1분기에는 더 견조한 수익성이 증명이 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여전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상당히 높은 게 삼성 SDI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좀 드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코멘트 한번 드려볼 거고, LG엔솔 중심으로 했을 때 오늘 어제인가 오늘일 겁니다. 하여튼 중간에 또 약간의 우려스러운 이슈가 또 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삼성 SDI 약간 우려스러운 내용이 떴다가 오늘은 또 LG엔솔 쪽으로 화살이 좀 넘어갔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간 3시 2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약간 우리 뭐 그냥 추세적인 부분, 각도적인 부분, 이런 것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LG엔솔은 최근 한 1, 2주 정도의 시세는 약간 횡보성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죠. SDI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전히 잠깐 주춤하긴 했었지만 2거래일 정도 강한 반등 추세를 유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결정적인 핵심 좀 근거와 차이점이라고 놓고 본다면 SDI가 좀 강한 근거는 아무래도 이익이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전체적으로 2차전지 산업도 전반적으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일어났었는데, 그 조정을 받고 보니까 밸류에 대한 매력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SDI 중심으로.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메이저들은 반드시 이런 기회를 저희들보다 더 빠르게 우선적으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9시네요. 9시 한 37분. 근데 이게 아침 더 일찍 아마 기사가 나오긴 나왔었을 겁니다. 미국에서 화재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LG엔솔의 전기차 배터리 조사 착수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체 리콜에 따른 후속 조치 그리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를 하겠다. 삼성 SDI 차이를 본다면은, 일단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 회사 측에서는 우리는 전달받은 바 없다. 그래서 폭스바겐에서 10만 대라는 대규모 리콜을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는 SDI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진짜 그냥 막무가내로 폭스바겐이 밀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텐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거래처 관계라고 한다면 문제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돼서 시장에 이게 문제입니다 하고 발표를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게 제조업 쪽에 어디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객사에서 먼저 문제를 파악을 하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담당자를 들어오게 합니다. 엔지니어가 됐든지 뭐 영업 사원들이 됐든지 들어오라고 해서 일단 확인을 다 시켜요. 그러고서 이게 결국에 무슨 문제니까 이걸로 인해서 리콜하자, 그리고 니네 이거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SDI 쪽이 몰랐다라는 거는, 우리 그 기사를 처음 노출시켰던 언론사도 사실은 뭐 찌라시성 이슈를 많이 뿌리는 그런 언론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SDI 측에서의 입장이 아직 뭐 이렇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신뢰를 해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LG엔솔에게는 일단은 다 통보가 된 내용인 것 같고요. 어쨌든 LG엔솔이 제조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조사가 일단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의 자동차 안전 규제 당국이 전기차 화재 위험과 관련해서 일단은 조사가 들어갔다. 최근에 좀 이런 문제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줄줄이 좀 있었잖아요. 크고 작은 것들이 좀 있었고, 사실상 뭐 재작년이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LG 엔솔이 LG 화학 품어 있을 때 당시에 굉장히 조금 그때 당시에 벌어들인 1년치의 돈을 모두 다 까먹은 그런 이력도 있습니다. GM 그렇죠? 리콜 사태와 또 국산차 리콜도 물론 포함이 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크고 작은 두세 건의 문제로 인해서 조금 돈을 적지 않게 까먹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가 장착된 뭐 이력들이라든지 어떤 원인들이 또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좀 골고루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 조사를 좀 해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녹화를 하던 도중에 우리 VIP님들이 보유하고 계시던 KG ETS라는 종목이 지금 아직 장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상한가 근접해서 마감이 될지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슈가 또 붙어줬어요. KG 등장에 다시 불붙는 뭐 쌍용차 인수전 뭐 이번에는 팔릴까. 요즘 사실 시장의 먹거리가 그렇게 뚜렷하진 않았었는데 쌍용차 인수 관련된 기사가 붙은 어떤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움직임이 좀 가팔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또 KG 쪽으로 불똥이 튀면서 넘어왔는데 KG ETS가 최근에 일부 사업부를 매각을 하면서 마련된 현금이 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능성이 조금 더 제기되는 것 같은데 우리 VIP님들도 막판에 이렇게 좋은 시세로 수익을 또 일부 챙기고 나머지 조금 소량은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내일 인증을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녹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래서 LG 엔솔 기준으로 했을 때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이슈가 더 어떻게 나왔냐, 엔솔 측에서는 어찌됐건 추가적인 이슈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들어간 것은 일단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제대로 한번 다시 조사를 좀 해보고 이런 결함이 어떻게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고객사들하고는 이미 대부분 다 합의가 됐고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이슈가 없게끔 원인을 또 바로 잡겠다. 이런 이슈가 과거에 계속해서 있었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엄청 극단적으로 지금 또 무슨 화재가 발생해서 문제가 터진 거 아니냐 이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정말 완성차 기업들이 하나씩 탈내연 기간을 공식화하고 있고 전기차로 완전히 이제 또 전환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찌됐건 이런 안전성이라든지 뭐 기술력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유효성, 뭐 효율성, 그 다음에 성능,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배터리 회사들이 알아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당국에서는 이런 화재건들,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데 좀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조사를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또 이런 거 제목만 보고서 여러분들 흔들릴 필요는 사실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LG 엔솔 이번 요 기사건과 삼성 SDI 최근의 기사건하고 약간 스타일이나 유형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번 문제로 인해서 뭔가 시정하고 개선할 게 있으면은 미국 당국 쪽에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피드백은 주겠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뭐 극단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신다면 그런 부분까지는 저는 아닐 것 같다라고 일단 한번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또 수비적인 스탠스, 그 다음에 공격적인 스탠스 이거를 계속 티키타카 하는 거예요. 수비도 했다가 공격도 했다가 수비가 성공하면 역습도 했다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일상화 하셔야 돼요. 이게 늘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내 종목은 내가 산 종목은 단 한 번의 스크래치가 없이 좋은 어떤 성과가 나타날 거라는 기대는 버리셔야 돼요. 좋은 종목이고 이슈가 많은 종목일수록 여러분들의 물량을 뺏으려고 언론을 이용하든 뉴스를 이용하든 기사를 이용하든 헐뜯고 디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겁을 계속해서 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잘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던 내용이니까 잘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최근에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성차, 자동차, 전기차 특히 중심으로 전기차 생산이 좀 부진한 이유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로는 뭐 반도체 문제가 물론 당연히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테슬라는 또 판매량이, 차량 인도량이 굉장히 또 좋은 실적을 나타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테슬라도 다시 1000불 이상대로 자리를 잡아주고, 바로 어제는 또 금리 인상 때문에 조금 주가가 많이 두드려 맞긴 했지만 여전히 뭐 일시적인 조정일 뿐인 수준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고, 이 내용은 2020년도 코로나 1차 팬데믹 때부터도 계속 이슈가 나오던 내용이었고, 이게 뭐 작년 초중반 때 계속 뭐 해결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뭐다? 아직도 궁극적으로는 아직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언제쯤 될 거다, 이때쯤엔 풀릴 거다라고 일각에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굳이 우리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 실제로 이것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어서, 실제로 정말로 이걸로 인해서 해소가 어느 정도 되어서 차량이 그만큼 더 생산이 빠르게, 또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대시킬 수 있는 그거를 수치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냥 수치상으로 확인을 하고 가자,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반도체 품귀현상 계속 풀린다 하지만 안 풀리고 있잖아요. 이쪽으로도 이미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차량용 반도체를 포함해서 8인치 쪽으로 지금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12인치로다가 접목을 시켜서 하기에는 가격적인 측면이나 기술력이 조금 못 미치는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12인치 쪽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파운드리도 지금 8인치와 12인치의 전체적인 캐파를 본다면 계속 12인치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뭐 TSMC나 삼성전자 다 마찬가지고, 일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직 이런 전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맞지 않아요. 수요는 굉장히 폭증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좀 아직까지는 대폭 확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는 또 기술력의 문제가 일부 있다라는 점.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로 좀 엉켜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 근데 기술력을 높여서 현재 깔려있는 캐파만큼 생산을 하기에는 또 단가가 안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배터리 가격이 지금 너무 비싼 상황이고, 그래서 단가를 맞추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측에서도 12인치 쪽으로나 이렇게 해서 혹시나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거를 더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더 확대시키지 않고 있는 이유도, 아직까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마진율이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큰 시장과 큰 먹거리를 지금 그냥 버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 다 버렸다 하기는 어렵지만 공격적으로 잡고 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자동차 산업 자체가 하반기에 생산이 좀 안정성이 회복이 되면은 원가 부담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가격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근데 이 자동차 가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최근에 원가가 뭐 여러 가지 철강 가격도 오르고, 뭐 배터리에 포함이 되어 있는 배터리 원자재,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것들도 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테슬라는 그 차량 원가가 오른 만큼 판가를 바로바로 전이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른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들은 가격을 올린다 하고 올려도 찔끔찔끔 올리고 있고, 그러면 이 가격이 인플레이션율 대비해서 판매 가격 상승을 좀 비례를 해보면, 과연 저거 쟤네들 진짜 남겨 먹을 수 있나? 기존의 이익률만큼 유지를 할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이 한편으로는 조금 든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밸런스가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높은 수준의 가격이 유지가 되더라도 원가가 어느 정도는 세이브가 되고 원가가 안정이 되어야 결국에 이익률,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내년까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기저효과 발생 구간에 진입이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나오고 있고요. 아직도 지금 차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좀 개선이 되는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보면요, 여러분들 항상 차를 새로 살까 혹은 차를 샀다, 뭐 오더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변 지인분들이 꼭 한 명씩은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분씩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 얼마나 걸리디?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금 뭐 아반떼가 8개월이래, 뭐 6개월이래,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세들을 좀 보시고, 또 중고차 시장의 프리미엄률을 보시면요, 슈퍼카, 하이퍼카 뭐 이런 거 같은 거 보면은, 저도 요즘에 막 뭐 수억 대 차를 막 구경을 좀 해보면 거기에도 프리미엄이 엄청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흐름을 좀 같이 놓고 보면은, 중고차 시장 가격의 추이를 놓고 보면 결국에 지금 신차들이 어떻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신차 판매 증가율이나 신차 생산량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체크를 좀 해보고, 결국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지금
얘네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산을 잘 하고 있다에 초점을 두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나 기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지고 있는 재고의 추이가 밑바닥에 났다가 재고가 조금씩 쌓이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재고를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고 재고를 다 털어서까지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재고를 축적을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하는 모델을 바로바로 구입을 할 수 없다라는 점과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또 많이 커져가고 있고 실제로 그쪽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빗대서 본다면 재고가 이렇게 쌓이고는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지금은 여기에는 현대차 뭐 중심으로 먼저 나와는 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타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에 대비해서 2025년 빠르면은 뭐 독일 3사 일부도 2025년부터는 이제 내연기관 생산 그만, 전기차만 생산할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부터 공격적으로 전기차를 더 생산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완성차만 중심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도 생산 부진,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도 전기차의 전환, 우리가 미래먹거리인 전기차로 전환되는 시점을 너무 지금 뒤로 잡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현대차가 현재로서는 전기차의 전 세계 5위 정도 차지를 하고는 있어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자동차도 기존에 우리가 2차 전지 산업을 지금 투자하는 거랑 똑같이 향후 2024년, 2025년 그때쯤에 얼마만큼 판매해서 얼마큼 돈을 벌어들일 것이냐, 이거를 초점을 둬서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쪽으로 초점을 두고 봤을 때는 현대차가 살짝 늦어요. 그래서 이 늦은 거를 또 오히려 프리미엄을 주기엔 어렵다라고 지금 일각에서도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중심으로도 주가가 사실 상대적으로 강하지 못한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자동차 완성차 중심으로 했을 때는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시장에 떠들고는 있지만 결국 주가는 많이 못 가잖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실제로 이제 숫자로 찍어서 갖고 와라 이겁니다. 숫자로 증명을 해봐 이거예요. 증명을 하면 우리가 그만큼 다시 너네를 좋게 봐줄게.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그렇게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기아는 그나마 오늘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긴 했네요. 그런 내용들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어찌됐건 요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가 은근히 좀 까다로우실 것 같아요. 사실 시장이 급락을 보일 때는 오르는 쪽으로 돈이 오르르 몰려가요. 오르는 쪽으로는 돈이 몰려가고 내리는 쪽에서는 또 자금이 이탈을 하면서 투매가 더 나오고 시세는 더 빠지는 경우들.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상승장에서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여기저기 사고 올리니까는 또 같이 올라가고, 그럼 수익이 또 나고. 근데 제일 수익 내기 힘든 시장이 옆으로 기는 시장이에요. 옆으로 기는 시장은 팔기도 애매하고 사기도 애매하고 어디가 오르는지도 애매하고 올라봐야 잘 안 오르고 2차도 좀 늦게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옆으로 기는 시장이 사실 좀 지루하고 힘들 수가 있는데, 지금 코스피가 진짜 약간의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이게 지금 굉장히 수익 내기가 까다로운 시장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차라리 내리면 내리는 대로 우리는 더 수익을 편하게 볼 수 있는데,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근데 지금은 약간 옆으로 기는 모습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기존에 갖고 있던 실적주, 우량주, 그 다음에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괜찮은 종목들을, 뭐 SDI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종목들을 갖다가 하락이 나올 때 줍줍 하시면 돼요. 근데 또 오늘 같은 시장 흐름에서 얘는 안 빠지죠? 살 기회를 안 줍니다. 그만큼 내가 바로 좋은 놈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이 좋은 걸 알고 떨어지면 더 살 생각을 하고 있지 팔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사실 그렇게 크게 안 빠지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어제 언급드렸던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게 분석을 드린 내용들이 있어요. 하락을 반길 수 있는 종목이 있고 하락을 버려야 되는 종목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어제 제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계산을 싹 다 해드렸었죠. 그런 영상 보신 분들은 또 이 기업이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폭을 굉장히 상당히 매력 있게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뭐 추천을 해드렸으니 이제 대응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자, 어쨌든 오늘 VIP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한솔로지스틱스 대략적으로 10%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 기존에 다 들어가서 수익을 좀 챙겼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8%도 있으시고, 여기도 9% 가까이 있으시고 8%, 여기도 뭐 11%대까지 분할로 이렇게 매도를 또 취하고 있죠. 여기도 10% 가까이. 이렇게 산솔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익을 좀 잘 챙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막 종가 언저리에 올라왔던, 아직 수익 인증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저 녹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종가 언저리에 막 치고 올려서 쌍용차 인수 관련된 이슈로 막 급등이 나오고 있죠. 이 종목도 우리 지금 한 대략적으로 종가 기준으로는 한
못해도 18%대 정도 수익 이제 유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단기는 단기대로, 그 다음에 뭐 중장기나 매집주는 매집주대로 지금 현재 제2의 코리아 서킷 준비를 하고 있죠. 벌써 지금 매수하고 한 10%대까지 올라온 종목들이 절반 이상인데, 요거 아직 한 한두 종목 정도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에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런 종목도 같이 함께 담아 가시면 저는 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결국에 기회를 놓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반드시 지금 제가 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일단은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좋은 성과를 많이 만들었었고, 거의 매 영상마다 보여드렸었지만 정말 남들이 관심 없을 때부터 준비를 해서 장 종료 후 시간에 매매 시작되었습니다. 네. 남들이 정말 관심 없을 때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서 이런 수익들을 챙기고 나왔다. 저희는 이런 핵심적인 종목은요,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수익이 더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관심을 자꾸 가지면은 매매가 많아져. 그러면 자꾸 사고 팔고 이런 게 너무 많아져. 그러니까 해코지 당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금액, 이런 것들이 뭐 리딩 서비스 고작 44만 원짜리 리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수익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주식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좀 참여를 하셔야 되고, 왜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이 좋은 기회니까. 시장이 이렇게 지금 주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이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흐름이 올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체감할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 선행 지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도가 아니라 진짜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매수를 아무 종목이나 하면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방향을 딱 잡아 드릴 테니까 오셔서 편하게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려운 게 없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매 분기마다 혹은 뭐 조금 시장이 안 좋으면 반기마다 잘 챙겨서 왔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 한 번이라도 못 챙겨봤다, 지금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아시겠죠? 오셔서 저랑 같이 한번 좋은 성과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 심플하게 할수록 더 수익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자꾸 뭐 찔끔 오른다고 뭐 1, 2% 먹고 깨작거려가지고 팔아먹고 밥상머리에서 깨작거리면은 한 대 얻어맞죠? 제가 어렸을 때 좀 많이 그랬습니다. 깨작거린다고 아버지한테 좀 많이 맞았는데, 여러분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거죠? 수익은 먹죠? 자꾸 앉아가지고 거기서 깨작거려봐야 의미 없어요. 1% 2% 열심히 쌓아보세요. 시장 갭으로 빠지면 다 토해내면 됩니다.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대로 수익을 보고 제대로 돈을 벌고 싶거든 계좌가 커져야 돼요. 지금 내가 뭘 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를 코리아 서킷을 100% 수익을 보면 뭐예요? 다른 종목 갖다 수익금 다 까먹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핵심적으로 말뚝을 딱 박아서 내 계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은 중심을 갖다 취해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트레이딩으로 할 종목들은 트레이딩으로 하고, 수익 낼 건 수익 내고 자를 건 자르고, 맺고 끊으면 확실한 건 맺고 끊는 대로 하면 되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뭐 여기 1% 깨작깨작거렸다가 뭐 한 개 호가 두 개, 그럼 뭐 고래 빠른 걸로 아침에 시초가 초단타로 스캘핑을 치지 뭘 그렇게 힘들게 해요. 하루 종일 눈 빠지게 쳐다보고서 수익은 막 한 주당 100원씩 수익 보고 앉았고, 그런 걸 뭐 하랍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내버려두면 내버려둘수록 우리는 눈을 위에서부터 굴리는 거예요. 밑에서 눈을 굴리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 위로 치면, 자, 밑에서 위로 공을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툭 치고 여기서 뚜루룩 다시 떨어지죠? 그럼 이만큼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부터 공을 굴리면 어떻게 돼?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서 밑에까지 다 내려와도 그 관성 때문에 쪼르륵 더 공이, 그 눈덩이가 더 굴러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밑에서부터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요거밖에 수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작거리는 수익을 챙기실 거냐? 위에서부터 편하게 그냥 또로로로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수익을 챙기실 거냐? 이건 이제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저는 뭐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같이 좋은 성과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30일에 44만 원이라는 금액, 누군가에겐 정말 큰 돈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큰 돈이에요. 정말 중요한 돈인데, 그 중요한 돈이고 큰 돈이고 소중한 돈인 거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정성껏 모셔서 진짜 이 돈이 한 푼도 아깝지 않게끔 지도를 해드릴 테니까, 그 마음뜻이 잘 맞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이상한 엉뚱한 광고 같은 거 현혹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다 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